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소식을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평가 및 전망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1일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정치 군사 분야 조치로 미북 관계 정상화 지원,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줄인 말을 북미 관계가 아닌 미북 관계로 쓰기로 공식화해 현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단계를 초기 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경제, 정치 상응 조치를 제시했는데 초기 단계에선 남한 식량과 북한 자원 교환과 보건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 비핵화를 거쳐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 접어들면 전면적 투자와 교역, 미북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군비 통제 본격화 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4일 이종섭 장관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영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인태지역 평화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인태우주군 구성 군사령부 창설식을 하와이주에서 가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둔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미국이 한반도를 포함해 태평양 일대를 담당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에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존 아킬리노 신임 인태사령관은 인도태평양에 가장 먼저 창설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인도태평양은 중국, 러시아,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 등 국가안보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가장 중요한 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 국방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비토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우리는 북한의 안보 불안정 행위와 영향에 대해 매우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고 미국은 이를 분명히 할 것이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이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만나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최고 수위로 치닫는 가운데 미중 국방장관이 대북 제재를 비롯한 대응 방안 논의와 대만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 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중국에 요구했으며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거듭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웨이펑허 부장은 현재 중미 관계가 직면한 국면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지적했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대만은 중국의 대만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일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를 실행하고 소통과 접촉을 유지하며 위기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관할권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국방부가 24일 대만이 설정한 접속수역은 불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접속수역은 12해리인 영해로부터 다시 12해리 이내의 수역으로 영해 밖이지만 범죄 등의 예방을 위해 선박에 대한 검사 등 재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수역입니다.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대만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은 모두 불법으로 무효라며 이것은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함을 수호하려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대만 영해에 기반한 접속수역까지 부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에 따르면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 헤르손을 내준 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푸틴은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만 만약 그가 전쟁에서 진다면 적어도 러시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종말을 뜻하며 정치인으로서 푸틴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우크라이나 안보당국 고위 관계자가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사용법을 가르치던 이란인 교관들이 크림반도에서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 서기는 이날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인 교관들에 대해 테러리스트에 협력하고 우리나라 파괴 행위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을 제거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달부터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 136을 우크라이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이며 이는 서방에서 전쟁 범죄 무기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교도통신과 NHK가 23일 일본 정부와 중국이 방위당국 간 한라인 조기 개설과 안보대화 개최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위당국 간부 사이의 한라인을 이른 시일 내에 운용 개시하기 위해 조율하기로 했으며 양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가 참여하는 안보대화의 개최도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25일 일본 정부가 사거리 3,000km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2030년대 중반께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서 방어를 위해 개발 중인 지상 발사형 미사일의 장사 정화에 따라 1단계로 난세이 제도에, 2단계로 후지산 주변에, 3단계로 홋카이도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며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린 개량형을 개발 중이며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유도탄 등 사거리 2000에서 3000km의 미사일 개발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막말 비난하는가 하면 사실상 정권 반대운동을 선동하고 전현 정권을 비교하며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등 도를 넘어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24일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을 비난한 담화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영은 아니었다라며 전 정부와 비교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한 것도 남한의 진보 보수 간 대립 양상을 이용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제5차 보위 1군 대회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방첩 보안을 담당하는 각 기관 보위 1군들을 평양에 집결시킨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류 등 외부 문물 유입으로 사회 이완 현상이 심화하자 고위 간부들을 불러 모아 기강다잡기를 독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첨예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장악을 위한 첨예한 대립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경제 침체로 다중고에 직면한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악재 도화선에 불이 붙은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선전해 입장이 탄탄해져 대중 강경책은 계속될 것이고 시진핑은 국가주석 3기 체제로 들어서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세계 중심으로 나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 지도자는 자신의 입지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굴복시키느냐, 굴복당하느냐의 외줄타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은 최근 100여 발 이상의 미사일을 쏟아붓고 난 후 김여정이 서울이 우리의 관역에 들어왔다는 막말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후임 대통령을 비교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 초래가 남측에 있다는 책임 전가와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미일 러중북 간에 극명하게 양립된 강대강 소용돌이에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절체절명의 경제 안보 위기와 북한의 위협과 불안한 국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대국민 결집이 필요한 시기며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안보 정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